판단이 다른 거겠죠.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생기는 돈, 이건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도 있고 1년 빨리 의사가 됨으로써 얻는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 갈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나오는 선택 중에서 어쨌든 간에 나머지 선택들, 1번부터 3번까지 선택들은 좀 개인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개인에게 합리적인 것과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즉, 3번 같은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선택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나타나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4번 선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이익이 증진되는 선택일 수 있죠. 그럴 때 4번 선택은 어쨌든 간에 집단,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그 합리성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체의 문제, 목적의 문제, 그리고 수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판단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무엇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는 섣부른 판단은 위험합니다. 무조건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 각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이제 합리적 판단이 좀 조심스럽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거고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요 합리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합리성의 문제에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애덤 스미스입니다. 자, 지금 애덤 스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 시간에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도 나올 겁니다. 이 주류경제학 을 처음 시작한 분이 애덤 스미스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글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애덤 스미스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간이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각각의 주체들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가격에 딱 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서로 거래한 결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은 그러한 이 거래가 사회 전체의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합리성은 효용의 극대화라는 차원이 존재하고요. 결국 효율성 개념과 연결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는 개념과 연결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돼라는 얘기와 연결되겠죠. 어쨌든 간에 효율적 시장 이론은 이제 주식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건데 시장 가격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라는 입장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산 내지는 뭐 어떤 재화가 있을 때 요 재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상이 다 반영된 것이다. 그렇겠죠. 이 각각의 그러니까 시장에서 활동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얼마짜리고 그리고 미래에는 얼마짜리가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예상에 기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균형 가격이고 가장 효율적인 가격 결정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가격 메커니즘의 영역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가격에
의한 자원 분배가.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 전통적인 효율적 시장 이론의 핵심 메시지는 이미 결정된 금융자산의 가격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정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거품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잘못 결정된 가격이라는 것,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다 각각의 합리적 예상이 수렴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게 비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되는 건데, 근데 이제 바로 이러한 입장이 주류경제학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 전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그 전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효율적 시장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버블이 실제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버블이 아니다, 그것을 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비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투기, 물론 그 이전에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투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역사에 기록한 최초의 근대적인 투기로 그리고 버블 현상으로 보는 게 이 튤립 열풍이라는 거거든요. 17세기.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1634년부터 1637년까지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열풍이 불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은 이런 꽃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왜 그렇게 열풍이 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튤립이 당시 네덜란드 상류층의 어떤 필수적인 기호품으로 이제 여겨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튤립을, 특히 튤립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굉장히 독특한 색깔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근을 이제 미리, 이거는 튤립이 구근, 알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식물인데 구근을 미리 이제 구매하는 그러한 열풍들이 불면서 가격이 굉장히, 이 튤립 가격이 굉장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튤립 알뿌리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싸지고 심지어는 튤립 알뿌리 하나가 집 한 채 가격보다 비싸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근데 1637년에 이 버블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미리 튤립 꽃이 피는 시기가 봄인데 봄이 오기 전에 미리 사겠다라는 선물 거래들을 쭉 한 거예요. 그렇게 쭉 거래를 한 다음에 과연 이 튤립을 이 비싼 가격에